2040년 당신의 월급 반이 사라진다. 마이너스 인구 감소 시대의 생존 전략. 충격적인 미래 이미 시작됐다. 2040년 어느 월요일 아침 당신은 출근합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 절반이 텅 비어 있습니다. 동료 절반이 사라졌거든요. 퇴사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입사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의 월급 명세서를 보니 총액은 똑같은데 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올랐습니다. 실수령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텅텅 비었고 동네 마트는 문을 닫았습니다. SF 영화 같나요? 아닙니다. 15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 전 세계 최저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30년간 1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단 0.01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2005년 1.26명, 2024년 1.26명.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책 당국자들이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30년간 실패한 나라가 찾아낸 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게임의 룰을 바꿔라. 마이너스 연착륙 전략. 일본이 깨달은 것은 간단합니다.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충격은 줄일 수 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땅에 닿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착륙하느냐, 추락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죠. 일본의 연착륙 전략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전체 인구 100명 중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놀랍게도 50명입니다. 나머지 50명은 은퇴자, 전업주부,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을 늘리면 어떨까? 70세 할아버지가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전업주부가 주 3일 재택근무를 합니다. 베트남 청년이 한국어를 배워 공장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는 줄어도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실행 중인 3가지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 1.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70세까지 일한다고? 그게 좋은 건가요? 일본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이 아닙니다. 60세 정년 이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데 임금은 60-70% 수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일본의 65-69세 고용률이 50.3%입니다. OECD 평균 23.5%의 2배가 넘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들 대부분이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60세에 은퇴하면 평균 수명 85세까지 25년을 더 삽니다. 건강한데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불행할 수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만 일하면서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의 고령자 빈곤율이 크게 낮아졌고 국민연금 재정 압박도 완화됐습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죠. 전략 2. 엄마들이 일터로 돌아왔다. 일본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입니다. 대부분 전업주부였던 분들이죠. 여성을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일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2년 63.4%에서 2022년 73.3%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그대로입니다. 비밀은 유연근무제입니다. 주 3일 근무, 오전만 근무, 재택근무.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입니다. 2020년 일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시급을 받습니다. 비정규직이 2등 시민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선택지가 된 겁니다. 전략 3. 외국인 노동자 670만 시대.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이겁니다. 그 폐쇄적인 일본이 2040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670만 명으로 늘립니다. 현재 200만 명의 3배가 넘습니다. 일본 전체 노동 인구의 10%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2018년 입관법을 개정하며 특정 기능 비자 제도를 만들었고 숙련 노동자에게는 영주권기를 열어줬습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시장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2040년 일본에는 홋카이도 면적만큼의 주인 없는 땅이 생깁니다. 주택 7천만 호 중 2천만 호가 빈집입니다. 지방 도시 전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택했습니다. 단기적 문화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 문제를 쪼개라. 일본이 2023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새 부처를 만든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본은 이 말을 폐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저출산과 고령화를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출산이 노동력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아이 낳으세요. 연금 고갈됩니다. 노동력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아이를 낳을까요? 아무도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문제를 쪼갰습니다. 저출산 문제 어린이 가정청에서 아이와 가족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오직 삶의 질만 생각합니다. 고령화 문제 후생 노동성에서 노동력 확보를 고민합니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외국인 고용. 완전히 다른 부서가 완전히 다른 목표로 일합니다. 결과는 정책의 초점이 명확해졌고 국민 수용도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심각합니다. 출산율 0.72명은 일본의 1.26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도 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50년 후 인구 4천만 목표 같은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본은 2040년 외국인 노동자 670만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저출산 극복만 외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 걸립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일하려면 20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세 가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정년을 연장하되 노동시장을 이원화하세요. 청년은 정규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고령자는 유연한 비정규직으로. 단,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세요. 일본조차 폐쇄성을 깼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셋째,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하세요. 저출산은 아동복지로, 고령화는 노동정책으로. 지금 당장 부처를 나누세요. 마지막 경고. 2040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15년 뒤입니다. 당신이 30대라면 45세가 됩니다. 일할 나이죠. 그런데 동료는 절반으로 줄고 월급에서 공제액은 2배가 됩니다. 당신이 40대라면 55세가 됩니다. 정년이 보이는 나이죠. 그런데 연금 수령 나이는 70세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버틸 건가요? 당신이 20대라면 35세가 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나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30년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고 지금 대비하면 됩니다.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연착륙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